예, 그 제목을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저 주셨을 때랑 제목이 살짝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는 바꿔봤는데요. 홍자 및 기타 양장산물의 다양한 건강 및 증진 가능성이라고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홍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 기타 양장산물이라고 한 게 요거거든요. 여기 옷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특허를 아직 출원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이제 문서상으로 이제 뭔가 남겨놓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초록이나 이런 데서는 요 데이터는 실지 않은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원래 전공을 하던 분야가 위장 운동, 그러니까 그 근육 운동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2015년부터 이 농촌진흥청에서 이 홍잠을 비롯한 이 양장산물의 어떤 생리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는 그런 과제를 주셔서 그 이후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홍잠 먼저 이제 홍잠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홍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특허 출원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약용자문학이기 때문에 홍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잠이 뭐냐면은 누에 중에 이제 사실 이제 양장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누에도 있고, 누에 고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치가 만드는 실크 단백질, 그 다음에 뭐 뽕나무의 그 열매 오디도 있고, 뭐 뽕나무 잎도 있고, 뽕나무 뿌리도 있고, 그리고 누에에 기생하는 동충하초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타겟을 한 것은 이제 누에인데요. 누에도 사실 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오령 3일까지는 이제 뽕나무 잎을 열심히 갉아먹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오령 4일부터 이제 번데기가 될 때까지는 섭식을 멈추고 내부에 있는 소화관들은 다 퇴화가 되고 그 대신에 뱃속에 이제 실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제 견사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같은 누에라도 오령 3일까지의 누에와 지금 이 홍잠이라는 누에는 사실 어떤 성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크 단백질로 이제 뱃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생리 활성들이 많이 기대가 되지만 그동안 사실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익히거나 가공을 했을 때 이게 단백질 덩어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딱딱해져서 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을 건 같지만 이제 어떤 생리활성 소재로 뭐 기능성 식품으로 이제 활용되기가 어려웠었는데 201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 홍잠을 이제 이 누에를 씹을 수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 찌는 방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소재에 대한 생리활성을 한번 추적해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과제를 공모를 했고 저희 이 연구팀이 그 과제에 처음으로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2015년부터 이제 홍잠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최초의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사실 제가 하는 분야 이거 지금 제 수행가 아닌데요. 아까 해줬던 바꿨던 거예요 이게? 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예. 하여튼 뭐 아니면은 제가 뭐 스킵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고영호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요게 홍잠에 대한 이 인지 기능,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한테 먹였을 때도 기억력이 증대된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대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물론 이제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임상 시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차의과학대학의 약학대학의 김은희 교수님 팀이 이제 간질환, 뭐 제일 먼저 이제 개발하신 게 이제 숙취 해소 쪽으로 이제 그 상품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팔린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하여튼 활발하게 이제 기업과 연계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간암이라든가 간경화, 뭐 지방간 이렇게 간질환 관련된 연구를 이제 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았던 게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2015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피부 미용, 그러니까 미백, 주름 개선, 뭐 발모 촉진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때 이제 공모해가지고 했을 때 농촌진흥청 내부 과제로서 홍잠의 이제 성분들에 대한 연구, 뭐 그다음 홍잠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셨고요. 사실 제가 그 전공이 원래는 위장관 운동 쪽이었는데 이걸 하게 된 거는 어떻게 이제 우연한 기회였고 그다음에 제가 피부 미용 쪽으로 전공은 그 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그 RI 센터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것이 이제 피부 미용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비트로 실험들을 중심으로 실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이 홍잠이라는 소재가 뭐냐면 사실 홍잠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홍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게 아니라 오령 3월 이후에 이제 숙잠이라고 불렀는데 숙잠을 쪄가지고 이제 동결건조한 분말을 홍잠이라고 하거든요. 홍삼처럼 아까 이제 발표하신 것도 있지만 홍삼처럼 이제 이렇게 쪄서 이제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2018년에 이제 이 세 팀에서 연구 성과들을 많이 내니까 이제 이거를 익힌 숙잠은 이제 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농촌진흥청에서 그 적절한 이름을 공모를 해가지고 2018년에 이제 선정이 된 게 홍잠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홍삼과 비슷한 의미의 그런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의 홍자를 따가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누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시료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추출물이 아니라 이제 그 충체를 직접 이제 쪄서 동결건전 분말이기 때문에 이게 물에도 안 녹고 유기용매도 안 녹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피부 미용 이거 하다가 다 담겨들었다가 인비트로 실험은 이제 주로 흑광부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5년 1년 동안에 동물 실험계를 수립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1년 동안 제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했었던 게 그 미백이랑 그 발모 쪽이 먼저 이제 활성이 나와가지고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요. 요 사진은 이제 캡처한 건데요. 이거는 2017년에 그 3대 방송사 이제 9시 뉴스에 이렇게 제 성과들은 이제 그 뉴스에 당시 나왔었던 거고요. 요지를 보시면 여기 여기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잠이 아니라 익힌 숙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익힌 숙잠을 매일 이제 경구 투여를 하니까 자외선만 쬐어준 실험용 추에 비해서 피부가 약 그 최대 41%까지 덜 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요지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실험을 위해서는 그 이 HRM2라는 헤어리스 마우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UV를 150 밀리줄 퍼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요 정도의 강도로 쬐주는데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자외선이 가장 강하게 쬐는 12시부터 2시 정도까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쬐주는 거죠. 그렇게 쪼여주다가 지금 첫 실험에서는 이제 28일 만에 이제 그 세크리파이스 해가지고 뒤에 이제 그 등 피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뭐 홍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발라서 효과가 있는지 자체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UV를 쬐지 않은 분, 그 다음에 UV만 쬐준 분, 그 다음에 UV에다가 그 홍잠을 경구 투여한 것, 그리고 용량은 뭐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만들었습니다. 3g, kg도 굉장히 껄쭉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녹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토피컬이 등 피부에다가 도포한 그 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UV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사방이 이제 거울로 돼 있기 때문에 UV를 쬐주면 뒤에 온몸에 이제 UV가 골고루 쬐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L 값이라는 걸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제 피부의 밝기를 측정하는 건데, 아주 간단히 말해서 L 값은 0에서 100까지가 있고요. 0이 검정색이고 100이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가 밝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이제 UV를 쬐지 않은 분의 그 등 피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UV를 쬐니까 이렇게 피부가 검게 이제 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였을 때랑 발랐을 때를 비교해 보면 육안으로도 이 먹었을 때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L 값은 어떤가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이 먹였을 때 이제 발랐을 때 요거는 이제 검정색 대조군인데요.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인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이제 초청기부터 쭉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잠을 먹였을 때 이 피부가 덜 검어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홍잠은 그러니까 누에는요. 그 품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 색깔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품종으로 이제 지능청에서 보급을 중점적으로 하는 품종들이 있는데 품종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품종이 연녹잠은 그러니까 피부가 아니라 누에 고치가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생긴 거고요. 그다음 백옥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얀색 그 고치고 골든실크는 노란색 고치, 주황잠은 뭐 주황색인데 거의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홍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체적인 홍잠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유효 주황잠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죠. 옛날에는 이제 홍잠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는 홍견 품종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오령타밀은 이제 그 대조로서 이게 이제 홍잠이 아닌 그 이전 누에 이렇게 먹여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앞서 봤었던 백옥잠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 품종 중에 연녹잠이 조금 더 효과가 좋았고요. 이게 이 대조군 대비해서 약 41% 이제 회복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대조군 유불 안정군이 이 정도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멜라닌 색소를 이제 그 표피층 제일 아래쪽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걸 이제 염색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UV를 쬐었을 때 이렇게 멜라닌 색소가 이제 침착이 됐고 이 연녹잠의 용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멜라닌 색소 형성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UV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멜라닌을 형성하는 거를 홍잠을 먹었을 때 억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투여 용량을 이제 3g per kg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제 쭉 이제 용량 줄여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일단 1g per kg에서 제일 뭐 1g per kg이나 3g per kg이나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1g per kg이 더 낮게 나와서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구간을 이제 해보니까 0.5g per kg부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성인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이제 5g씩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먹는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누에가 사실 식품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독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한 얘는 지금 굉장히 고용량으로 장기간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실험 직후에 이 쥐를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 그 각종 이제 생화학적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분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복부를 열어가지고 면역과 관련된 장기들, 간, 기장, 신장, 흉선 등의 무게를 측정을 해봤는데 역시 이것도 분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안정성은 이제 확보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이제 뭐 언론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연구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UV를 쪼여가지고 멜라닌 생소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건 UV를 쬐을 때 멜라닌 생소가 생성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UV로부터 이 피부 세포가 DNA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생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미용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이 뭐랄까 피부 건강에 있어서는 그게 과연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제가 주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과제를 맡아서 성과로는 냈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로 하고 멈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서 발모도 역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모낭주기를 이제 보면서 발모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낭주기는 에너전 페이스, 그 털이 나는 시기와 캐터전 페이스, 그러니까 그 퇴행하는 시기, 텔로전 페이스 정책이 이렇게 있는데 텔로전 페이스가 길어지면서 털이 쭉 빠지고 그 에너전 페이스를 최대한 빨리 이제 당겨줌으로써 그 이제 발모를 촉진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근데 털이 아예 안 나는 경우에는 안 나는 데다가 바른다고 털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모낭주기를 조절하는 거죠. 실험용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론 이게 예전에 나왔었는데 7주령부터 12주령 사이에 비교적 굉장히 긴 텀의 텔로젠 페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7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에너지 페이스를 얼마나 빨리 당겨주는가로 이제 그 동물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7주령 마우스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주에서 12주를 5주를 꽉 채워가지고 실험을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부 다 털이 다 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임의로 이렇게 털을 깎은 직후를 0이라고 보고 털이 거의 다 자랐을 때를 6이라고 봐가지고 비주얼 스코링이라고 이렇게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요거를 동물실에다 딱 걸어놓고 매일매일 이제 실험자가 시료를 투여하면서 이제 스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주얼 스코링이 6이 되는 그 쥐가 그 군의 절반 이상이 됐을 때 실험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자란 군과 더 자란 군이 구분이 되겠죠. 그때 처음 실험을 했을 때가 이제 22일 경과 시점에서 요 현상이 나타나서 종료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등 부위에 이제 일정한 면적을 털을 깎아가지고 털의 무게를 일단 재가지고 무게 차이로 보는 거죠. 보니까 일단 무게를 그러니까 털 깎기 전에 분별로 이렇게 등 사진을 찍었는데 이 경우에는 먹었을 때보다 발랐을 때, 뭐 둘 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발랐을 때 효과가 더 좋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네 가지 품종별로 쭉 해보니까 실제로 발랐을 경우에는 모든 품종에서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연녹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조군에 비해서 거의 털이 2배 가까이 많이 자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경구 투여했을 때는 일단 유의적인 연녹잠 같은 경우에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꽤 높지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발목 같은 경우는 발라야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낭 세포의 어떤 그 발육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또 염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이 대조군과 오령삼일 그 노예에 비해서 이 훈장들 모든 그 품종별로 전부 다 그 모낭 세포 발육도 이제 많이 촉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량을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양성 대조군으로 미녹시딜이라는 이제 제품을 썼는데요. 이제 우리 발모 시장은 먹는 제품과 바르는 제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메커니즘이 완전히 달라요. 바르는 경우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확장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계열인데 바르는 그 양성 대조군으로서 미녹시딜을 썼고요. 그다음에 용량별로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1g/kg에서 맥시멈으로 효과가 있구나. 여기 더 이상 요거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용량별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현재가 아니라 이건 몇 년 전에 끝난 실험인데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대략 300에서 700 사이에서 어느 시점이 있을 텐데 요거는 요 이후로는 아직 실험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실험하는 맨 마지막 시점에서 이게 발랐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면 이게 홍잠을 만드는 게 분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입자 크기를 점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자 크기를 더 줄였을 경우에는 그 피부에서 흡수가 더 잘 돼서 효과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전까지는 이제 이게 입자 크기가 약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시료를 썼다가 1 마이크로 되는 걸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미녹시딜에 거의 근접하는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것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특허를 해서 등록까지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 부분인데, 이제 요 다음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발모도 그렇고 미백도 그렇고 사실 이제 주름도 되게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특허를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홍잠을 투여한 분, 먹이는 걸로 전부 투여한 분들이 이게 매일매일 시료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투여할 때마다 몸무게를 측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홍잠 투여분들이 전체적으로 몸무게가 덜 나가는, 체중이 덜 나가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다이어트 약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비 실험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개복을 했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장기 내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장 지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예비 실험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와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해놓고 작년부터 이제 지금 이명일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내장 건강 증진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일단 포커스는 내장 지방 생성 억제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원래 전공했었던 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하는 분야도 일단 한번 우리 양장산물 모두에 대해서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같이 이제 끼어넣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은 매일매일 먹여가지고 했다는 걸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올리스탯이라는 게 우리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다이어트 약들 중에 보통 이제 식욕 억제제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 계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 분해 효소 계열 억제를 하는 계열 중에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올리스탯이라는 약물을 양성대적으로 써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FDA 스크는 503일이고요. 이게 이제 홍잠이고, 이게 올리스탯이고, 이게 대조군인데 보니까 이거 올리스탯보다 비슷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올리스탯보다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한 효과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복했을 때 사진을 보면은 그냥 A가 뭔지 B가 뭔지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게 대조군이고 이게 홍잠을 투여한 군이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들은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긁어내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다 긁어내가지고 무게를 측정을 해봤더니 일단 눈으로 봐도 대조군과 홍잠의 내장 지방 생성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게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올리스탯도 이제 내장 지방 억제 효과가 있었는데 홍잠이 수치상으로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홍잠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양장 산물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스크리닝을 해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지만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OD와 그다음에 임정대 교수님이 주셨던 OD, DDS 제제가 다 이 내장 지방을 억제하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그런 활성을 보여줬다는 거를 지금 이제 특허 문제로 이렇게 제가 가려놨지만 이게 그 시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장 지방을 측정해 보니까 역시 홍잠뿐만이 아니라 얘는 지금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여튼 OD 관련된 이제 치료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내장 지방 건강제 위장관 운동 촉진하는 분야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과제를 만들 때는 그야말로 제가 원래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크리닝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위장관 운동 분야는 요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뭐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 분야에 대한 약물의 개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시장에서는요 엄청나게 판매량이 높습니다. 이게 시사프라이드라는 약물이 2000년에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는 부작용 때문에 이제 시판이 중지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 전 세계 매출의 2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내 거를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5위였는데 이게 5위라는 게 1위가 바뀌었어요. 이게 인터넷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간염 백신이고요. 얘는 그 이제 그 영양제로 놓는 그 링거 놓는 그런 약입니다. 실제로도 거의 그러니까 어떤 약들, 어떤 치료에 쓰이는 약들은 이 순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판이 중단이 됐고, 여기 가스활명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뭔가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쓰는데, 이게 2019년 1, 4분기 판매액이 가스활명수가 1등입니다. 그럴 정도로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위장관 운동 그 기능 개선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시사프라이가 그 시기에 왜 중요한데를 이건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야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수술 환자, 개복 수술 환자들이, 우리가 보통 그 맹장 수술이나 이런 걸 하고 나면은 그 가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게 하잖아요. 요럴 때 처방을 했던 약이에요. 이거를 처방을 하면은 빨리 이제 장이 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약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대체할 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하고자 했던 게 이 시사프라이드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약물 개발이었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때는 그 판매가 되고 있었고, 박사학위를 받기 직전에 이게 공교롭게도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의욕을 가지고 막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분야로 가게 됐는데, 이게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쥐를 절식을 시키면요, 그 소장 부분이, 그러니까 그 먹이를 안 먹을, 똥이 안 차 있으면은 아주 그 연한 살색으로 잘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 에반스 블루라는 그 시약은 뭐냐면 그야말로 파란색 잉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존대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다가 직접 집어넣고 30분 후에 개복을 하면 30분 동안 소장에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딱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약을 집어넣었으면 이 컨트롤보다 더 많이 가게 되겠죠.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비워놨지만 이게 오디인데, 오디가 이제 오디 DDS 세대인데, 이게 보통 이제 대조군이 한 50%대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게 오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결과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냈던 논문들 중에 그 당시에 이게 지실이고 이게 진피, 청피인데요. 지실, 진피가 두 개를 혼합한 물질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민간에서 쓰여가지고 요걸로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해보겠다고 했었던 그런 실험 결과들인데, 요게 지금 시사프라이드인데, 시사프라이드는 경구 투여했을 때보다 이렇게 아이브를 투여했을 때가 더 좋더라고요. 시사프라이드 해봐도 70% 근처에 있고요. 그거보다 70%를 넘어서는 이 두 그 한약재가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흥분하고 이걸로 한번 개발해보자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동안 그 한약재를 포함한 약용식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천연물들을 한 300여 가지 정도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70%대 초반, 중반 요 정도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근데 오디는 9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량 의연성도 이렇게 나타났고,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다른 실험 방법입니다. 이게 위장관 운동을 측정하는 거는 수축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장을 적출해가지고 이 오건베스에다가 이렇게 늘여놓은 다음에 여기 텐션을 줘서 기계로 여기 이제 수축력을 측정을 하는 건데,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요거는 그렇고,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수축력인데, 요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병태 모델인데, 요 중에 이제 요게 제일 좋은 실제로 아까 말했던 수술 후에 부분과 연관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구는 진행 중이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더 좋은 성과를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